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이번 주 전국이 더위로 들끓고 있죠. 이런 극한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부장님, 어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살인 더위란 표현 나오는데 올해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원래 이제 여름철에 더운 건데요. 올여름 좀 유난스럽습니다. 네. 유럽, 우리나라, 미국 다 똑같이 이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원래 여름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저 중국까지 확장해 있고 그 위에 더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또한 그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열돔에 갇혀 있어서 장마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중 가장 그 피크는 지났다고 봐요. 8월 1일, 2일, 3일. 네.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0.1도라도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지만 한 8월 중순까지는 이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에 있을 테고 올해도 역시 9월까지는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이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유럽과 미국도 올해 엄청 더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더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계속 찾아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0도를 우리나라에서 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1942년 대구에서 40도를 가지고 계속 대구가 가장 덥다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 홍천에서 41도 기록을 깼습니다. 네. 이게 8년 만인가요? 다시 42.5도 기록을 깼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40도를 넘는 최고 기온은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40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구 온난화로 전체적인 기온이 전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적인 40도 넘는 기온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네. 이제 절정은 지났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밤에도 너무 더워서 네.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열대야 혹시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이제 늘어났고 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늘어난 이유가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시화에 따른 그 도시 열섬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런 상태들이 앞으로 적어도 한 9월까지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7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7월 상순부터 한 9월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역시 그런 상태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밤 기온이 25도만 넘어도 열대야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30도를 넘는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이 초열대야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쓰는 기상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제 아침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열대야라고 규정을 해서 그건 기상 용어인데 이제 초열대야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걸 그렇게 붙였는데 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더 덥기 때문이고 특히 속초, 강릉에서 나타났는데 서풍이 불 때는 태백산맥 동쪽에서 페인 효과 때문에 기온이 높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서쪽이 지난주에는 동쪽이 굉장히 기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니까 서쪽 지역이 높습니다. 서울도 양산 42도, 1도 이럴 때 34, 5도 정도밖에 가지 않던 서울이 지금 올 여름 들어서 이제 어제 36.9도까지 올랐고 이번 주에는 서울도 한 38도 정도 예상이 네. 되니까 서울에서 40도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은 2018년도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자, 그 기록을 올해 깰 것인가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시 서쪽 지역에서 이제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그 밤에는 좀 쉬고 좀 식어야 되는데 네. 그럴 기회가 없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너무 더우니까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13호 태풍 돌핀이 과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을 영향을 줄 게 이제 태풍인데 지금 예상 진로대로라면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영남 지방은 비가 한 20에서 50mm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네. 중부지방, 충남 이쪽은 500에서 700mm가 내렸는데 10분의 1도 안 왔죠. 자,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그쪽 지역이 유난히 지난주에 고온 현상을 보였는데 자, 이 태풍은 원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워낙 덥고 또 영남 지방 물을 채워주려면 이 태풍이라도 좀 비껴가거나 와줘야 네.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유럽 그 수치해본 모델들 예상을 보면 그대로 서쪽으로 서진해서 왜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오냐면 이 폭염을 만들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태풍이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밀려서 대만 북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제주도 정도는 좀 들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부족한 이 영남 지방까지 많은 비가 오기는 이번 그 태풍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에 13호 태풍도 폭염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폭염에 야외 활동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지금 세 자릿수까지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이 온열 질환을 스스로 조금 알 수 있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론적으로 한 60세 넘으면 본인이 갈증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잘. 네.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온열 질환 전조 현상들이 열 탈진, 일사병 등 있는데 본인이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구토를 한다거나 갑자기 피로를 느낀다거나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으면 빨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만약 그런 심한 경우에 물을 먹이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네. 물을 적셔주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만약에 말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심하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평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